자, 교재 331쪽에 보세요. 자, 그게 제4절의 사업시행계획, 여기부터 할 차례죠. 자, 봅시다. 사업시행계획은 구체적 공사계획입니다. 자, 사업시행계획은 작성을 시행자가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사업시행계획의 내용은 구체적인 공사계획입니다. 자, 사업시행계획에 작성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대해서 인가 고시를 받습니다. 누구한테? 시장, 군수 등에게 받아요. 인가를 받는다는 것은 이 구체적 공사 계획을 확정을 한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 절차의 마지막 단계. 자, 교재 보시면은 사업시행계획 작성에 보세요. 사업시행자는 정비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사항을 포함하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이 사업시행계획서에 들어간 내용이 13가지 소개되어 있죠. 여기서는 시험에 가장 많이 묻는 내용이 그 13가지 사업시행계획에 들어간 내용을 많이 묻습니다. 시험에 13가지. 그래서 갈로 묶고 옆에다가 쓰세요. 구체적 공사계획이다 라고 쓰세요. 자, 그래서 시험에 이걸 13개를 다 머릿속에 넣고 갈 수 없어요. 예. 자, 그래서 시험에 어떤 부분을 묻는지만 주의하면 돼요. 자, 구체적 공사계획인데 구체적 공사계획이 아닌 간접적인 공사계획 두 가지가 있어요. 자, 5번 체크하시고. 사업 시행기간 동안 정비구역 내 가로등 설치, 폐쇄로 텔레비전 설치 등 범죄 예방 대책이라고 되어 있죠. 이런 간접적인 공사 계획인데도 사업 시행계획에 들어가 있다는 거, 그 점 주의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1번 체크하시고. 교육시설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도 역시 간접적인 공사 계획인데 자, 구체적 공사계획인 사업시행계획에 들어가 있다는 점. 자, 그 점 하시고, 체크하시고. 나머지는 다 구체적 공사계획이에요. 그래서 구체적 공사계획 중에 주의해야 될 것이 6번 체크하시고. 6번에 임대주택 건설계획이라고 되어 있죠. 갈로 안에 재건축 사업의 경우 제의한다. 거기에 밑줄 치시고. 자, 임대주택 건설 계획은 재건축 사업의 사업 시행 계획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걸 시험에 물어봐요. 자, 그 다음 7번 체크하시고. 국민주택 규모 주택의 건설 계획. 자, 이것도 갈라는 줘야 됩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경우 제의한다. 자,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사업 시행 계획에는 국민주택 규모 주택 건설 계획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그 네 가지가 주로 시험에 물어요. 그 네 가지를 주의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렇게 하시고. 자, 이제 넘어가서 이번에 시행규정의 작성이라고 해놨죠. 자, 그거는 5, 6월 달에 가서 봐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사업시행계획의 인가 및 고시. 인가 봅시다. 사업시행자는 갈로 떼놓으시고, 정비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자, 사업시행계획서에 정관 등과 그 밖에 국토교통령이 제한 서류를 첨부하여 줄칩니다. 시장 군수 등에 제출하고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줄치면 돼요.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폐지할 경우도 같습니다.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일 때는 시장노동에 신고합니다. 자, 그래서 인가를 받았다는 것은 이 구체적 공사계획이 확정이 됐다 이 뜻이에요. 이 양갈로 2번은 경미한 사항 신고에 관한 절차에 관한 거니까 참고하시고, 그 다음 페이지 2번에 사업 시행 계획의 인가 기간, 시장구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항에 따라 사업 시행 계획서 출시입니다. 제출 있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해서 사업 시행자에게 통보합니다. 60일 안에 인가 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주라 이 뜻이에요. 자, 그렇게 하시고 3번에 사업 시행 인가 신청전 동의는 그런 3사례 가서 보세요. 자, 내려가서 4번에 사업 시행 계획의 통합심의라고 되어 있죠. 버리세요. 자, 5번에 사업 시행 계획의 인가 절차에 관한 것은 그거는 5, 6월 위에 보시고, 옆 페이지 가시면 네 번째 사업 시행 인가 고시의 효과라 되어 있는데 1번 다른 법률에 일어나던 의제는 버리시면 됩니다. 자, 1번, 2번, 3번까지 다 버리세요. 그 다음 페이지 4번도 버리세요. 자, 버렸습니까? 5번에 사업시행 인가 특례, 여기는 뭐 별의별 게 다 있어요. 시험에도 잘 안 봅니다. 1번 일부 건축물의 존치, 리모델링 포함한 경우에 사업시행계획 인가는 5, 6월 달에 보시고, 2번 사업시행 인가 시 건축의 심의도 5, 6월 달에 보시고, 자, 3번에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 지정개발자 사업비에 치는 3사례 가서 보시고, 4번에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 교육감, 교육장 협의, 그것도 3사례 가서 보세요. 6번에 재건축 사업과 재개발 사업의 용적률 완화, 국민주택 규모, 건설 비율, 그거는 3사례 가서 봅니다. 그 내용이 여러분 교재에 339쪽까지 들어가 있죠. 다 3사례 가서 보세요. 이제 340쪽에 가시면은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등이라고 들어가 있죠. 1번에 임시 거주시설 설치 등은 3사례 가서 보세요. 옆 페이지 가면 임시 상가 설치라고 들어가 있죠. 5, 6월 달에 보시고. 3번에 순환 정비 방식의 정비 사업은 버리세요. 4번에 토지의 수용 사용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 3사례 보시고, 5번에 용적률 특례라고 되어 있죠. 이것도 이는 5, 6월 달에 보시고. 그 다음 페이지 넘기면 6번 재건축 사업 매도 청구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3사례 가서 보시고, 7번에 내려가시면 소유자 확인이 곤란한 건축 등에 대한 처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는 5, 6월 달에 보시고. 8번에 국민주택 채권 매입 배제는 3사례. 9번에 용도적 결정고시 의제는 3사례 가서 보세요. 그 다음 페이지 넘기면 10번에 북공지 무상명령 등이라고 되어 있죠. 문제풀이 한번 하고 버리는 것입니다. 옆 페이지 11번 재개발 사업의 시행방식 전환도 문제풀이 한번 하고 버리는 것이고, 12번 재건축 사업 범위에 관한 특례, 이도 문제풀이 하고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여기까지가 기본 절차고, 여기 지금 방금 다 뛰어넘은 부분이죠. 시험에 잘 안 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3사례 하는 부분은 한두 번밖에 안 나왔고, 5, 6월 달에 한다는 거 있죠. 놓은 적이 없습니다. 내용이 이것저것 너무 많아. 이거 일일이 다 설명을 하려면은 2달 가지고는 수업을 못 합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시험에 잘 안 오니 뛰어넘는 거예요. 이제 교재
351조에가 분양과 관리처분 계획이라 들어가 있죠.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관리처분 계획 방식 절차로 넘어갑니다. 우리 기본 절차 배웠죠. 10년 동안에 그 사업이 끝나고 나면 그걸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절차가 이제 관리처분 계획 방식 절차로 가야 됩니다. 자, 그걸 써두고 합시다. 자, 기본 절차 끝나면 이제 관리처분 계획 방식 절차로 넘어가야 돼요. 자, 이 절차는 첫째, 분양 공고, 분양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 첫 번째고, 그 다음 두 번째,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을 해야 돼요. 다음 세 번째, 이 관리처분 계획이 수립되면 여기에 대해서도 인가 고시를 받습니다. 자, 네 번째, 그러면은 기존 건축물 철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개발 사업이나 재건축 사업하면 오래되고 낡은 건물 있죠. 여기서 와서 철거해요. 네, 이제 철거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기존 건축물이 철거되면 착공을 하죠. 자, 그리고 공사가 만료되고 나면 준공인가 받고 완료 고시하면은 공사가 일단 끝납니다. 자, 그럼 여섯 번째, 이 관리처분 계획이 정한 대로 새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 이전하고 고시하고 보고합니다. 네. 자, 소유권을 이제 넘기줘요. 자, 그럼 일곱 번째, 등기할 건 등기하고 청산할 것은 청산해야 돼요. 이 절차를, 자, 관리처분 방식 절차인데 이 절차를 거치는데도 10년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정비사업이 하나 제대로, 재개발 사업 같은 게 하나 제대로 끝나려면 20년 이상 소요된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절차 끝을 받는데도 한 10년, 앞에 기본 절차 10년, 이거 10년, 이렇게 해서 한 20년 이상 소요됩니다. 자, 그러면 언제 무슨 말부터 알아야 되느냐? 관리처분 계획이라는 말부터 알아야 되죠. 관리처분 계획이 뭐냐? 관리처분 계획은, 자, 종전에 가지고 있었던 토지나 건축물 의 감정 가격이죠. 감정 가격. 감정 가격에, 자, 상응해서 맞춰서 이 뜻이에요. 자, 사업으로 조성이 되는 건축물 일부와 그 대지 지분으로 교환해주는 계획을 관리처분 계획이다라고 합니다. 종전 토지 건축물의 감정 가격, 사업하기 전에 토지나 건물, 오래된 건물의 감정 가격에 상응 맞춰서 사업으로 조성되는 건축물 일부와 그 대지 지분이라는 것은 아파트를 말하죠. 아파트로 바꿔주는 계획을 무슨 계획이다? 관리처분 계획이다. 그 뜻이죠.
자, 그럼 예를 들어 놓고 한번 봅시다. 수업 시간에 예를 들 수 있는 건 재건축밖에 없습니다. 재건축 사업. 자, 기존의 세대수가 1200세대. 5층 이하짜리로 1200세대. 자, 증가되는 세대수가 5500세대. 실제로 있었던 재건축입니다. 조건 좋은 재건축이죠. 자, 그러니까 기존 세대수에 비해서 4배수 이상 늘어났죠. 이 재건축 사업에서는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 했는데 16평짜리 아파트 감정가 5천만 원짜리인데 이걸 34평짜리로 바꿔줬어요. 3억 4천만 원이지. 이렇게 바꿔줬다. 그때는 나라에서 뭐 개발 이익이 걷어가고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기 헌집 헐고 새집 지었죠. 국가에서 간섭 안 했어요. 그러니까 개발 이익이 많이 생겼으니까 그 이익을 주민들한테 돌려준 거예요. 지금은 이런 재건축이 있으면 재건축을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공공재건축 때문에. 그래서 공공재건축, 공공재개발에 관한 것 자세한 것은 전에 말씀드린지 모르겠지만 총선 이후에 배우도록 합시다. 총선이 끝나면은 국회 의석수가 여전히 일당이 민주당이다. 그러면 공부해야 되고 뭐 바뀐다 하면은 틀림없이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없애버립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서울에 재개발 재건축 안 하죠. 전국적으로 안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조건의 재건축입니다. 자, 여기 갑이 15평의 대지문을 가지고 있고, 을이 20평의 대지문을 가지고 있고, 병이 10평의 대지문, 정이 15평의 대지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걸 자 헐어버리고 여기 새 아파트 짓겠죠. 갑에게, 을에게, 병에게. 자, 정은 신청 안 했다. 자, 그렇다면 이 관리처분 계획이 조금 전에 가지고 있던 토지건축물의 감정가가 있겠죠. 감정가에 맞춰서 새 아파트를 바꿔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런 좋은 조건일 때는 종전은 감정가는 5천만 원밖에 안 됩니다. 안 되지만은 지금 보시다시피 4배수 이상 늘어났기 때문에 개발이 상당히 많이 생겼죠. 개발이 분배분이 돌아가니까 그걸 합쳐버리니까 자 34평짜리 아파트 추가비용 부담 없이 바꿔줬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걸 감안하고 보셔야 돼요. 자, 책에 봅시다. 1번에 분양공고, 분양신청이라고 해놨죠. 자, 줄칩니다.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 인가 고시가 있는 날, 가로 띄어붙이고부터 1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사항을 토종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 대상이 되는 대지 건축물 내역, 대통령이 정한 사항을 해당 지역에 발간된 일간 신문에 공고해야 한다가 줄입니다. 며칠 내야 됩니까?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됐다는 것은 구체적 공사가 확정됐다는 뜻이죠. 그날부터 120일 내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뜻이에요. 시행자가 자 120일 내에 자 갑을 병정에게 뭘 해야 되느냐 통지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 새 아파트에 대한 분양 내역 등을 일간신문에 뭐 한다? 공고, 분양 공고한다 이 뜻이 120일 내에 해야 돼요. 자, 그리고 분양 신청 기간이라고 해놨죠. 줄칩니다. 분양 신청 기간은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내로 합니다. 다만 관리처분 계획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분양 신청 기간을 20일 범위에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내에 자, 분양 신청을 해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때 분양 신청은 자기가 원하는 평수를 신청합니다. 그래서 가을병이 30평씩 신청했다. 자,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은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할 사항이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가 120일 내에 가을 병정에게 통지해야 되죠. 그 통지 사항이 박스에 있죠. 1번에 보시면은 분양 대상자별 종전 토지 건축물 명세 및 다음에 밑을 칩니다. 사업 시행객 인가 고시한 날 기준한 가격 거기 좋죠. 이번에 분양 대상자별 분담금 추산액, 분양 신청 기간, 자 이런 것을 통지해줍니다. 그 외에 뭐 11번까지 들어가 있죠. 그 외에 건 참고하세요. 자 그래서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통지 사항 중에 가벌 병정이 가지고 있는 이 재산에 대한 자 사업 시행과 고시가 있는 날 기준한 가격을 통지해 줘야 되죠. 그 가격이 이 감정가격이에요. 가벌 병정이 가지고 있는 이 옛날 아파트 감정가. 그래서 자 감정 가격을 통지를 하는데 이 감정 가격에 통지를 할 때 개발 이익이 분배분까지 결합시켜서 통지합니다. 그래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 아파트는 평에 그 당시에 2천만 원 통지받았어요. 평에 2천만 원. 자, 자기 옛날 재산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개발 이익 합산분을 해서 평당 2천만 원 분량 통지받았습니다. 그러면은 16평이면 얼마입니까? 3억 2천쯤 되죠. 예, 이렇게 통지됐어요. 2천만 원. 이 조건이면 10여 년 전에는 2천만 원. 그럼 이거보다 조건이 안 좋으면 1,500만 원. 뭐 이렇게 쭉쭉 내려갑니다. 우리 지방에서는 최고로 통지해 준 거예요. 최고가 2천만 원. 그러니까 만일에 이제 이거보다 훨씬 조건 안 좋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700만 원. 이렇게 600만 원 이렇게 통지됩니다. 이 아파트하고 같이 옆에 조만한 재건축 대상 아파트 같이 했는데 그 아파트는 700만 원 통지해 줬어요. 둘 다 16평짜리인데. 그래서 실제 거래될 때는 자, 이 아파트도 5천만 원, 그 아파트도 5천만 원인데 자, 재건축은 이제 확정되어 발표돼 버리니까 이 아파트는 3억대로 뛰게죠. 그 700만 원 통지해 준 아파트는 자, 2억대까지 뜁니다. 그래서 그걸 사가지고 와가 또 저한테 이야기를 하죠. 2억짜리 그 주고 사가요. 내가 볼 때는 별론데 잘 샀죠. 잘 샀다 해야지. 그럼 뭐랍니까? 그 아파트 실제로 결국은 16평 곱하기 700 해보세요. 얼마인지. 1억 1,000밖에 안 되죠. 그 아파트, 결국 이 아파트 34평짜리 분양받으려면 2억 2천 정도를 추가받아 했어요. 그게 발표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내가 이거 2억 주고 샀는데 손해봤죠. 실질적으로 개발익 분배분 넣어가지고 해보니까 1억밖에 안 되더라 이거죠. 예. 조건 안 좋으면 그렇습니다. 예. 조건이 좋은 거는 이제 평당 2천만 원 실제 통지됐어요. 자, 그렇다면은, 자, 가부의 재산은 2천만 원 곱하기 15평 하니까 얼마? 3억이죠. 이는 4억. 이거는, 자, 2억. 이거는 3억. 자, 이렇게 통지받습니다. 그래서 120일 내에 이 통지가 딱 들어가요. 이거 보고 분양 신청해라, 이 뜻이에요. 자, 그 밑에 박스에 참고하시면 일간신문의 공고사항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버리시고. 3번 분양 신청 방법이나 4번 재분양 공고 등은 자 5, 6월 달 위에 보시고 그 다음 페이지에
5번에 투기가일주간에서 분양 신청하는 경우에 분양 신청이라 되어 있죠. 자, 그는 3사를 보세요. 6번에 공공재개발 사업 시행자의 양수는 버리시고. 자, 그 밑에 분양 신청하지 않은 자 등에 대한 조치. 자, 우리 여기 전 같은 경우에는 분양 신청하지 않았죠.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처리하느냐.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내에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합니다. 이때 시행자 측에서는 정해줄 수 있는 것은 자 통지됐던 금액 있죠. 그밖에 못 줘요. 그런데 정은 더 달라 할 수도 있겠죠. 더 줄 수 없습니다. 더 주면 다른 사람하고 형평이나 맞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정은 현명치 못한 거예요. 차라리 아파트를 하나 입주를 받고 입주할 때 그 되팔아보야 큰 돈 벌 수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는 이거 손실보상 간 다음에 이 금액밖에 못 받는다 이 말이에요. 손실을 협의했는데 협의가 안 됐다. 그러면 이 날로부터 60일 내에 자 정의재산을 재개발 사업이면 뭐 해버린다? 수용합니다. 수용. 자 재건축 사업이면 정의재산을 매도 청구로 사넣어버려요. 네. 자 그렇게 하시고 자 봅시다.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 사업 시행자는 줄칩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내에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자와 토지 건축물 그 밖의 권리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해야 한다. 그렇게 줄치면 돼요. 박스 1, 2, 3, 4 갈로 묶어보시고 1번에 분양 신청하지 않은 자. 우리 정은 분양 신청하지 않았죠? 저런 사람. 또 2번에 분양 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 신청을 철회한 자. 분양 신청했다가 다시 철회를 해버렸어요. 다음 3번에 투기가일지구에서 5년 내 분양 신청한 자에 따라 분양 신청할 수 없는 자. 자, 투기가일지구 안에서는 자, 한번 분양 신청이 됐죠. 분양 신청이 되면은 5년 안에 다시 분양 신청 못 해요. 부부 다. 그럼 예를 들어서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자 서울의 재개발 지역에 아파트 하나 분양받을 수도 있고 또 부인이 서울의 재건축 지역에서 아파트 하나 분양받을 수 있죠. 그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러면 부부가 두 개를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갑이 먼저 분양 신청 받았어요. 그리고 1년 뒤에 부인이 또 재건축 사업에서 분양 신청을 하나 또 받아야 돼요. 자, 그런데 둘이 투기가일지구 안에 있으니까 5년 안에는 둘 중에 하나만 받아야지 부인은 분양 신청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혼합니다. 이게 이혼법이에요. 예, 이게 이혼법이라니까. 이 입에서 수상욕이 나옵니다. 가정을 파괴하는 이 국현 놈들, 이 나쁜 놈들이요. 이런 법을 만들고 있어요. 이혼하면은 다 줄 수 있도록 해준다. 그러면 서울에 자 아파트 34평짜리 하나 받으면 가격이 얼마요? 2, 30억 되죠. 2, 30억 포기하려합니까? 이혼하려합니까? 그렇다니까. 그걸 국회의원이라는 놈들이 법이라고 만들어낸 거예요. 쳐 죽일 놈들이죠. 이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정신 못 차리고 있어 지금. 박살 내야 됩니다. 그런 법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면 애들은 거기 그래 자식들이 먼 죄가 있어서 예? 그 마음의 상처를 받고 사는 거예요. 그래가 나중에 하나씩 받았습니다. 다시 합칩니까? 여자부터 뭐랍니까? 야 따로 살자. 이런 사이 참 좋다. 예. 이거 하루빨리 이 법 없애야 돼요. 이거 참 나쁜 놈들이죠. 예. 자, 그래서 5년 안에 분양 신청할 수 없을 때는 뭐 한다는 겁니까? 손실보상 해가지고
감정가 맞추겠다 이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인가받은 관리처분계에 따라 분양 신청에서 제외된 자. 너무 작은 토지라 건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제외해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 네 가지일 때는, 자, 90일 안에 손실보상 협의해보죠. 협의가 안 되면 수용하든지 매도 청구 소송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손실보상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매도 청구. 사업 시행자는 1항에 따라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줄칩니다.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내에 수용 재개를 신청하거나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된다. 자, 수용 재개라는 것은 수용한다는 뜻이고 거기에 매도 청구 소송 밑에 쓰세요. 재건축 사업이라 쓰세요. 재건축 사업은 수용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된다? 매도 청구 소송. 자, 그래서 감정가 딱 그만 딱 주고 사 놓는다 이 뜻이에요.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 페이지 3번에 손실보상되지 않는 게 이자 지급은 3사례 가서 보시고 이번에 청산금 결정 방법은 5, 6월 달에 보세요. 3번 분양 신청 받은 후 잔여분 분양. 사업 시행자는 분양 신청 받은 후 잔여분이 있을 경우에 정관 등 사업 시행 계획으로 정하는 자 목적을 위하여 그 잔여분을 보류지로 정하거나 조합원 또는 토종 소유자 이해자에게 분양하죠. 그래서 대부분 우리 값을 병해주고 나머지는 대부분 이 부분을 무슨 분양합니까? 일반 분양하죠. 예. 조합원이나 토종 소유자 이해자의 분양만 대부분 합니다. 이렇게 하겠다 이 뜻이죠. 4번 사업시행계획 인가 및 관리청 인가 시기 조정이라는 것은 문제풀이 때 보세요. 자, 이제 넘어가서 5번에 관리청 인가 등 1번. 자, 줄칩니다.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된 때에 분양신청 현황을 기초로 다음 각 고사항을 포함한 관리처분계획 수립하여 지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자, 아까 줄치고 관리처분계획을 변경중지 폐지할 경우도 같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분양신청기간 딱 종료되죠. 그러면은 분양신청 현황을 기초로 해서 뭘 수립해라 뜻이에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 그 밑에 박스에 관리처분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이라는 박스 찾았습니까? 그런 건 버려야 돼요. 본다고 맞춰지는 게 아닙니다. 자, 그 밑에 박스에는 관리처분계획에 들어간 내용이 있죠. 세 가지 정도 주의해야 되는데 1번 분양 설계 체크하시고 분양 설계라는 것은 바꿔주는 기준을 말합니다. 바꿔주는 기준. 그래서 자 여기는 가불 변경이 분양 신청을 했다. 그러면 새 아파트 바꿔줄 때 동수, 호수까지 다 지정이 들어갑니다. 분양 설계가. 예. 그래서 옛날에 90년대 제가 재개발이나 재건축 일할 때는 이 분양 설계할 때 그날 이제 하기 전에 그러니까 아파트가 이래 있습니다. 그래서 1층부터 4층, 5층까지, 그 다음에 20층이라면 17부터 20층까지, 자, 요 사이, 특히, 자, 8층, 9층부터 뭐 한 15층, 요 사이 로얄층이죠. 예. 그래, 이제, 해보면은, 자, 요게 딱 들어가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조합장이나 이사 찾아갑니다. 나 여기에 받고 싶다. 뭐 300만 원, 400만 원 줘야 돼요. 주면은 구슬을 하나 줍니다. 당일날 이 호수 동수 지정하죠. 호수 지정할 때 그 구슬을 미리 요게 딱 하나 주어줘요. 이거 딱 가지고 있다가 거기에 구슬 뽑는 꾸러미에 손을 넣고 그냥 빼라. 그래 이야기 해줍니다. 그런데 아주머니들 보면은 그 말 똑바로 안 듣고 그냥 딱 그 구슬을 그냥 그 꾸러미 넣고 그 놔둬요 그냥. 나 엉뚱 보아.
엉뚱 뽑아가지고 엉뚱 거 놨다고. 예, 막 난리 납니다. 그럼 불러가 또 새로 딱지 줍니다. 쭉 제대로 하라고. 아, 너가 빼라. 그걸 왜 못하냐 하니까. 그거다 넣는 줄 알았다 이거라. 아, 참 답답하게 돼. 결국은 이제 그렇게 좋은 호수 팔아먹었어요. 예. 그래서 미리 다 분양을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돈이라도 한 푼 안 지준 사람은 만날 꾸러미에 가서 뽑죠. 그거 어디 걸립니까? 조만 다 걸립니다. 조만 다 걸려요. 그러니까 내 친구도 하나 뽑았어요. 몇 천이야? 그러니까 4천이. 네, 니 돈 줬더나 안 줬더나 하니까 자기 돈 안 줬대. 그럼 그거지. 그래도 1층 아니면 다행이라. 그래서 옛날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무 거기 심한 거예요. 너무 심해가 이제 법적으로 분양 설계, 특히 동소수 지형은 특정날 딱 정해진 날에만 해야지. 미리 선분양할 수 있다 없다? 없도록 해놨어요. 이제 분양 설계라는 그런 뜻이고. 3번에 체크하시고. 다음 강목에 따른 분양 대상자별 분양 예정인 대지 건축물의 추상액. 자, 이게 뭐냐? 분양가입니다. 분양가. 자, 그래서 이 아파트는 그때 당시에 평에 분양가가 1천만 원이었어요. 자, 갑은 30평 신청했으니까 3억이죠. 자, 3억 들고 3억짜리 신청하니까 추가비용 부담이 있다 없다? 없죠. 어른 4억짜리 들고 3억짜리 신청했으니까 1억 작게 신청했죠. 요거는 청산할 때 7번은 청산 절차 때 어에게 1억은 지급합니다. 벽은 2억짜리 들고 자 3억짜리 신청 1억 많이 신청했죠. 얘도 역시 청산할 때 자 병은 1억 원을 납부해야 돼요. 자 이렇게 정해집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5번 체크하시고. 분양 대상자별 종전 토지 건축물의 명세 및 다음에 줄칩니다. 사업 시행 인가 고시의 날 기준한 가격. 자 그렇게 줄쳤어요. 그 가격이 감정 가격입니다. 그 감정 가격의 자 기준일이 언제냐 물으면 앞에 있죠. 사업 시행 인가 고시가 있는 날이 기준입니다. 자, 그 세 가지 주의하시면 돼요. 그 외에는 참고하시고. 내려가서 관리청의 수립 절차는, 자, 그거는 5, 6월 달에 보시고. 그 다음 페이지 3번에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토라고 되어 있죠. 자, 그거는 3, 4에 가서 보세요. 자, 4번에 관리처분계획의 일반적 기준이라고 되어 있죠. 자, 1, 2, 3, 4, 5 같은 경우에는 3, 4를 이후에 봐야 되는데 특히 여기는 법도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볼 수 없습니다. 1, 2, 3, 4는 자 거기에 6번, 7번이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6번, 7번이. 자 우리가 재개발 사업이나 재건축 사업 같은 거 했을 때 내가 여러 개 가지고 있죠. 집을. 그러면 여러 개 다 주느냐 하나는 주느냐 이게 정해집니다. 이게 이 기준에 따라서. 자, 그래서 6번, 7번부터는 또 잠시 쉬었다 합시다. 중요한 거니까. 요거는 그대로 두세요. 네.